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상미입니다. MBC 충북에서는 2023년 7월 취임 1주년을 맞은 도내 주요 단체장을 모시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특별 대담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강한 추진력으로 청주시의 최대 현안을 풀어가고 있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취임하신 지 1년이 됐습니다. 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한 청주 시민 여러분, 미선 8기 우리 청주시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시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약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과 로드맵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을 보다 신속하게 또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청주가 더욱 크게 성장 발전하고 시민 여러분이 더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1년간 청주시의 주요 성과를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속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오랜 갈등 현안이었던 신청사 건립,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문제, 그리고 우암산 둘레길 같은 오랜 갈등을 겪었던 현안들에 대해서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청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지역발전 프로젝트가 속속 정부 계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가 확정이 됐고, 그리고 국가 철도 클러스터가 우리 청주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송 바이오스퀘어 조성 계획이 정부 계획으로 확정이 돼서 앞으로 우리 청주가 바이오 산업의 우리나라 중심지를 넘어서 세계적인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청주 시민들이 그동안 아쉬워했던 갈 곳, 볼 곳, 즐길 것이 없는 그런 노잼 도시에서 꿀잼 도시로 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꿀잼 여가 공간도 확충하고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축제도 개최를 해서 꿀잼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히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1년 만에 21조 7천억이 넘는 투자 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복지 또 도시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던 신청사 건립,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우암산 둘레길 조성 같은 굵직한 3대 현안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네.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현안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서 갈등을 빚어왔고 또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청사 본관 철거냐 보존이냐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문화재청과 원만한 협의를 이루었고 예. 시의회 의결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본관은 철거하기로 하고, 그리고 쉽게 이전을 하지 않았던 청주병원도 원만한 협의를 해서 내년 4월까지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됐던 신청사 당초 설계안에 우리 3개 직원들이 같이 입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의회동을 별동으로 건축을 요구했는데 이런 의회동 별동 건립과 그리고 3개국을 같이 수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재조사도 거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청주의 랜드마크로 신청사를 본격적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도 특히 지역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찬반이 양립이 있었는데 네. 민선 8기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그 원도심에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고도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초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원도심의 구역별 특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내년 9월까지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해서 원도심의 구역별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암산 둘레길 문제는 그동안 양방향 도로 통행이냐 일방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일방향으로 할 경우는 오랫동안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도로는 양방향으로 두고 인도의 데크를 확장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산책이나 우암산 산행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11월이면 우암산 둘레길이 완공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반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네, 충청권 광역철도 우리 청주 도심 통과는 오랜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동안 대선에 선거 공약이 있고 저도 공약을 했듯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대통령께서 우리 청주를 방문해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주 도심 통과는 확정이 됐고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설계를 거쳐서 노선이라든지 역위치가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이 충청권 광역철도가 우리 청주 도심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 지금 도심에서 오송까지 가는데 30-40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광역철도가 준공이 된다면 도심에서 10분대 오송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대전과 세종이 30분대의 생활권으로 편리하게 왕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도심 통과 광역철도가 준공이 된다면 특히 우리 원도심이 지금 쇠퇴하고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원도심 활성화에 특히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시민들의 염원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3월이었죠. 청주 오송 철도 클러스터가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철도 클러스터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우리 청주 오송은 국가 X축 철도망의 중심지죠. 유일하게 KTX 분기역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철도기술연구원 분원이라든지 철도 시험선로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송 철도 클러스터가 조성이 된다면 이런 R&D 기관, 연구기관 그리고 철도의 부품이라든지 완성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집적이 되고 또 교통안전센터라든지 철도교통안전센터 그리고
철도 정비센터 그리고 특히 철도와 관련된 인재 육성하기 위한 인재 양성센터 등이 집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철도 기술 수준이 5위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오송의 철도 클러스터가 조성이 된다면 우리의 철도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또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철도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청주 무심천과 미호강을 꿀잼이 흐르는 명품 하천으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무심천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고 하는 그런 공간이지만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다른 도시의 하천, 뭐 한강이라든지 뭐 울산의 태화강과 비교할 때 너무 아쉬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무심천과 미호강을 우리 시민들이 즐겨 애용할 수 있는 생태문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으로 제가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먼저 선도적으로 무심천의 꽃길, 꽃정원 그리고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를 했고 또 산책로에는 야간 조명도 설치했고 또 일부 구역에 야간 경관도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무심천과 미호천에 대해서 환경부의 통합 하천 사업 공모에 우리 미호강과 무심천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3천억 원 이상 투자를 해서 무심천과 미호강을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고 볼 것이 많고 또 즐길 것도 많고 또 문화예술 또 체육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무심천과 미호강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조금 활발하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주 송정동에 사료 공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노후한 외관과 악취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네, 그 송정동의 농협 사료 공장은 그동안 악취와 소음으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특히 농협 사료 공장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농협 사료 공장 측과 꾸준한 협의를 해왔고 그래서 농협 사료 공장을 우리 시가 이전 부지를 알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로 이전을 하기로 협의를 완료를 했고 이전되는 사료 공장은 최첨단 스마트 공장으로 지어서 악취나 소음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짓기로 하고 그래서 2026년 초면 농협 사료 공장은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전에서 신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용되는 인력도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 경제에도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의 주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주 오송역 개명 문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그 오송역 개명 문제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논란이 돼왔고 찬반이 대립을 했었습니다. 예. 먼저 오송역이라는 명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오송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의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오송역을 청주 오송역으로 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전국에 KTX에 많은 역이 있는데 송정역은 그래서 광주 송정역으로 그리고 지제역은 평택 지제역으로 몇 년 전에 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지난번에 실시를 했는데 우리 청주 시민분들은 78% 이상이 찬성을 했고 전국 철도 이용객은 64%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송역을 청주 오송역으로 개명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철도공단에 개명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네. 철도공단 검토 후에 올 하반기에는 국토부에 영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종 영명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올 하반기에는 오송역을 청주 오송역으로 개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다른 지역분들이 우리 청주와 오송을 알게 되면 좋겠네요. 네. 자, 서남북권 발전을 위해서 청주 교도소 이전 문제가 선거 때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와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청주 교도소가 위치한 지역이 이 양쪽 옆에 산남지구라든지 가마지구 같이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져 있어서 예. 이 우리 청주의 서남권에 청주 교도소가 위치해서 도시 성장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교도소가 4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하고 낡은 청사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측에서도 교도소 시설을 현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도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교도소를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후보지를 지금 선정을 했고 그 후보지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무부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면 교도소를 이전하고 그리고 현재 교도소가 있는 그 일원을 스마트 생태 신도시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주의 랜드마크라고 기대를 모았던 명암타워가 지난 6월 운영권이 청주시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명암타워가 사실 예전에는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었었는데 그동안 점점 쇠퇴하고 지금은 거의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채로 방치가 되고 있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용 기간이 종료가 돼서 우리 시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됐는데 이 명암타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마쳤고 그래서 앞으로 이 명암타워를 우리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특화 시설 그리고 문화 예술 공간 등을 갖추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려고 이제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한때 쇼핑 메카라고 불렸던 대현 지하상가 문제도 큰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요? 네. 지금 대현 지하상가는 사실은 민간업체 사용 기간이 2028년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대현 지하상가가 쇠퇴해서 지금은 상가 내 모든 점포들이 폐점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청년 특화 구역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처럼 대한지하상가 활용 방안에서 지금 현재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인데 이곳은 청년이 중심이 되는 취업 창업 지원센터라든지 청년들이 또 창업 창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조성을 해서 지하상가가 활성화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인근의 성안길과 소남길을 연결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사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유동 인구에 비해서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좀 방문하기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원도심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건 또 많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추진을 하고 또 그 상당공원 인근에 현재 교원 공제의 건물이 있습니다. 예. 이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간에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장님의 공약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된 뒤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제 정책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계십니까? 사실 코로나 상황이 극복되면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많은 시민들이 기대했지만 최근에 국내 국외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청주에 있는 기업, 업체들이 청주 지역을 성장 발판으로 삼아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최대한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주의 업체들이 지역의 공사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구매율과 참여율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대폭 확대를 했고 또 그 대출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대출 한도도 5억에서 8억으로 크게 높여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숨통을 틔워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1%대 초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청주형 중소상공인 지원 기금도 올해 신설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보다도 더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미소금융과 협약을 맺어서 0.5%에서 1.5%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선 8기 1년 동안에 21억 7천억의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주가 대한민국의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국가적 첨단 전략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특히 정부에서 국가 첨단 전략 사업 특화 단지 지정을 머지않아 할 텐데 우리 청주가 2차 전지나 반도체 특화 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 발전성이 큰 대기업이나 그 유망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앞으로 또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청년들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우리 청주가 보다 역동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청주에 정착을 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재 가장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주거와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복주택을 올해는 우암동하고 송정동이 아니라 복대동에 네. 행복주택을 입주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송정동과
내덕동에 행복주택을 준공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창에도 지금 저희가 LH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큰 규모의 행복주택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행복주택이나 보금자리 주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전세 자금이라든지 월세 자금도 대출이자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보다 중요한 건 일자리 문제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연 지하상가 명암타워를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최대한 확충을 하고,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이 건설이나 제조업 분야보다는 문화 관광 쪽에 일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년 동안에 2,000명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을 해서 새로운 창업 창직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에 21조 7천억의 투자 유치를 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대기업이나 유망기업 유치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폭염이나 열대야가 지속될 경우에 취약계층이 느끼는 폭염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위한 폭염 대책을 비롯해서 청주시의 복지 정책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 청주 시민들이 다 같이 함께 행복해지려면 특히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 특별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케어하고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단계적으로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처우 개선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취약계층 중에 어르신들, 우리 청주도 노인 인구 비율이 15%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를 회원수에 따라 차등하고 운영비를 대폭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어르신들 중에 특히 어려운 사항이 또 어르신마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청주형 맞춤형 노인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동 지원 서비스를, 그리고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신 분들에게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복지 분야 중에서 중요한 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출산휴가 수당 1,000만 원을 새로이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돌봄 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육아에 대한 지원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이동 수단인 우리 장애인 해피콜이 있는데 이 서비스를 더 확충해서 운전 기사도 더 확충을 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 보호 시설도 확충을 하고, 또 장애인들이 디지털 문화에 대해 쉽게 접하기 어려워서 디지털 배움 빌리지도 지금 신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 정책만큼이나 관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과거 청주와 청원이 통합된 지금 청주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농이 어우러진 상생 발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요? 네, 우리 청주시는 예전에 청주와 청원이 통합이 돼서 통합한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따라서 농촌 지역도 균형 있게 성장 발전시키는 것도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농식품부와 협약을 맺고 우리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 정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2027년까지 50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농촌 지역도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촌 협약 사업뿐만 아니라 농촌 공간 정비 사업도 지금 부기면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물리면에 스마트팜 단지를 규모 있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다 빠르게 종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들에게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첨단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농산물이 제 값을 받고 팔도록 하기 위해서 직거래 장터를 확충하고 있고 얼마 전에 대형 할인마트에도 직거래 코너를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 복합 직거래 문화센터라고 해서 대규모로 조성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자매 교류를 맺고 일손도 돕고 함께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청주시의 문화예술 정책을 여쭙겠습니다. 청주의 많은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가공하고 또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우리 청주시는 사실 그 문화도시라는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피크닉 콘서트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립예술단, 사계예술단과 대중 가수들이 3일 동안 문화제주창 잔디광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동부창고 페스타도 했었고 지금 우리가 청주에서 하는 푸드트럭 축제라든지 각종 축제는 항상 버스킹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우리 시민들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제가 공약도 제시한 바가 있지만 지금 원도심에 문화예술 공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금 공연장이 8개소 그리고 갤러리가 5개소 13개소가 개관이 돼서 연극도 볼 수 있고 뮤지컬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예술 공간 인프라도 대폭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보다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주형 메세나 사업이라고 우리 문화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기업의 기부를 받아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또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 문화 나눔에 참여를 동참을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 이런 문화 나눔을 통해서 우리 청주가 문화예술이 넘치는 그런 청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 옛 국정원 부지가 사직동에 예,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그 공간을 문학관이라든지 전시관 같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해주신 피크닉 콘서트도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고요. 또 올해 처음 열렸던 무심천 푸드트럭 축제도 기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 치러졌죠. 이러한 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축제들을 좀 많이 자주 여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계절별 시기별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나 예술 공연 행사를 앞으로 대폭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기부를 통한 문화 나눔을 통해서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꿀잼 도시를 위해서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그런 뮤지션이라든가 그런 예술 활동가보다는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활동하는 예술인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능력도 뛰어난 걸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도 예술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라든지 예술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 가을 열리는 공예 비엔날레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다 보니까 지역민들도 기다렸다가 관람을 하러 가거든요. 이러한 축제를 어떻게 좀 더 키워나갈 거고 어떻게 더 확산시키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 공예 비엔날레는 문화제주청 제주창 일원에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5일간 열립니다. 그동안 공예 비엔날레를 경연으로 20여 년간 개최해 오고 있는데 이 공예 비엔날레가 우리 청주를 국제 공예 도시로서 위상을 크게 높여왔습니다. 네. 올해는 20개국의 90여 명의 작가들이 300여 점의 작품을 보실 수 있고 특히 올해 초대 국가가 스페인입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의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공예 작품도 보실 수 있고 그 국제 공모전도 개최하고 또 피카소의 공예 작품도 같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제 공예 비엔날레는 특히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셨고 이제 2년 차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시죠. 네. 그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달려온 결과 적지 않은 성과도 냈고 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 또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동안 로드맵 따라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있고 보다 빠른 기간 안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앞으로는 우리 청주 어느 지역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15분 생활권 도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지역은 도보 걸어서 15분 내에 또 농촌 지역은 대중교통으로 15분 내에 시민 여러분이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15분 내 생활권 구축 계획을 지금 서원구만 우선 마련을 했는데 앞으로 권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도시 발전을 추진한다면 우리 청주시 어느 권역도 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청주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청주가 더 크게 성장 발전하고 시민 여러분이 더 행복한 청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때로는 잘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성원도 부탁드리고 또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따가운 질책과 또 많은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주시는 민선 8기 1년 동안 30번 이상의 기관 표창을 받으며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청주시 시장님의 말씀처럼 시민들이 잘 살고 행복한 청주시를 만들어주시고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MBC 충북 특별 대담 취임 1주년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